아직 네. 윤석열 피의자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장난삼아 해본 경고성 계엄이다. 아니면 정말로 짓밟아야 될 국권 분란 세력 반대로 네. 반국가 세력을 정말로 징벌하기 위해서 고육에 찬 결단이었다.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입장을 잠깐 하나만 질문. 장난삼아 한 것이다라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이거 내가 내란이지 소란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쟤네들이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혼내주려고 하는 거야. 이것은 폭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런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중적 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양쪽을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 SNS 편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자기 지지 세력을 선동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야당과 국회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선동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법정에 대하고 수사기관에 대하는 태도는 나는 그냥 경고성 계엄일 뿐이야. 맞아요. 내가 진짜로 잡으려고 했으면 진짜 잡았지. 나를 그날로 선택 안 했지. 라는 측면으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의 혼란 상태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것이 정리되기 전에는 검사의 소환, 신문에 응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월 5일쯤이 이 검찰의 기소 만기가 돼요. 2월 5일까지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때까지는 기소를 해야 돼요. 신문에 응하든 안 응하든 이미 증거는 다 갖춰졌다는 게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다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가 지난 변론기일 때 4일까지만 정했던 헌법재판 변론기일을 6일, 11일, 13일까지로 정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이렇게 해서 박근혜는 무슨 죄로 기소되었다까지만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5일날 검찰이 검사가 불러가지고 윤석열 피의자를 신문에 응하든 안 응하든 2월 5일날 정도는 기소를 해야 돼요. 그럼 기소된 그 공소장이 헌법재판소에 갑니다. 그러면 6일, 11일, 13일, 6일까지가 지금 정한 마지막 증인신문 기일이거든요. 그러면 6일날, 7일날 정도면 공소장이 헌법재판소에 갑니다. 그러면 11일, 13일 중에 헌법재판을 탄핵재판을 마칠 시간적 시간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 생각나는 용어가 아귀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점은 다행스러운 거고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물으신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정말로 김건희 특검법 시작부터 1차 탄핵소추 의결 실패, 2차 탄핵소추를 위해서 의원들이 정말로 비상행동을 4차에까지 이를 정도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2차 탄핵소추 의결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의 비상의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끊임없이 국민과 함께한다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오늘도 당장 법사위에서 좀 설득해서 현안 질의를 하는 거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어깃장을 놓겠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든 국민만 믿고 그냥 현재의 대선이니 뭐니 그건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어찌됐든 파면을 조속히 이루고 형사법적으로 정말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지금 시대적 소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특검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특검이 어쨌든 통과는 됐지만 다시 또 최상목 대행에 의해서 이 특검법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넘어야 되느냐. 그리고 사실 보면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를 거의 다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딱 하나 그 마지막 수사 대상 범위에서 특별검사가 수사 중 인지한 관련 사건 이것은 지난 13번의 특검에서 언제나 있었던 가장 근본 조항입니다. 그걸 빼자는 얘기는 이 특검을 발동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제가 아까 8분 농성까지 얘기했죠. 국수본이 경찰 국수본이 어찌됐든 수사하다가 공수처 넘겼죠. 공수처에서 윤석열 피의자 체포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로서 놓고 보면 아까 제가 윤석열의 입장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검찰청 검사에게도 신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적어도 우두머리 그다음에 주요 임무 종사자 이 부분까지 그랬을 때에 아까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소요 사태의
문제점들 이것도 무조건적으로 수사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수사의 기초사실 동일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 무조건 그 뭐 예를 들어서 절도 사건 수사하다가 강간 사건을 인지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 사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절도 사건 하다가 같은 제3범죄인 횡령 사건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런 거는 관련 인지 사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정 넓혀질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자기들을 겨냥한 수사를 할 거다. 내지는 또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수사를 워낙 잘하는 사람이니까 무슨 뭐 하사관 뭐 무슨 하급 장교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영관급 장교 중에 입건된 사람이 없어요. 707 특임단장조차도 아직 기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선동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관련 사건이라는 건 적어도 내란과 관련된 혹시 있을 제2지도부 뭐 이런 데 뭐 지금 노상원 정도가 나왔는데 노상원이 지도부 아니에요. 그냥 김용현 아니 너 명예회복 시킬 테니까 명령에 따라서 제2수사는 맡아. 예 알겠습니다. 야구방망해가지고 두둑이 빼면 다 불게 돼 있습니다. 라는 정도지.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제2지도부라는 얘기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럼 제2지도부였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친윤 중에 친윤인 권성동 그러면 의원이 제2지도부냐? 아니잖아요. 윤상현 의원이야 지금 뭐 나온다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방방 뜨고 있는 건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수상하다. 그다음에 특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미 기소돼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청과 군검찰이 진행 중인 관련 지금 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기소 사건을 가져와서 그 공소유지를 성실하게 안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가져와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유지를 특검이 담당한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자 폭동 사태가 터졌어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습니다. 아까 관련 인지 사건만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까치밥처럼. 그거 하나 남았는데 이것조차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법무부 차관 지금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하는 현 법무부 차관은 자기는 거부권 행사 건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누차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한다면 그것은 정말 이 폭동과 관련돼서 왜 이 문제가 종료되지 않고 이렇게 소요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조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엄중하게 대처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피할 길이 없죠.